선배님, 이거 제 아이디어였는데요.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죠. 하지만 제 상사 김 부장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민준 씨,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건 내가 3개월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라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제 1년치 작업물을 통째로 가로챘다는 걸. 그리고 더 끔찍한 건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였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월 5일 월요일,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35살 박민준. 광고 기획자로 10년째 일하고 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1년 동안 밤낮 없이 준비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이었거든요. 드디어 인정받겠구나. 샤워하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보다는 기대감이었죠.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차장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었으니까요. 회사는 서울 강남에 있는 중견 광고 대행사 크리에이티브 존이었습니다. 직원 150명 정도 되는 괜찮은 회사였죠. 저는 거기서 8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노트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발표 자료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죠. PDF 파일이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537페이지짜리 기획안이었습니다. 완벽해. 미소가 저절로 나왔어요. 이 기획안은 국내 최대 화장품 브랜드인 뷰티코리아의 리브랜딩 프로젝트였습니다. 계약 규모만 80억이었죠. 회사 입장에서도 엄청난 프로젝트였어요. 9시에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온 거였죠. 발표 준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싶었거든요. 사무실로 들어서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텅 비어 있을 시간인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있다는 얘기였죠. 제 자리로 걸어가는데 김 부장 사무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하네요. 김 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40대 중반의 김태수 부장. 제 직속 상사였죠. 저는 그 사람 밑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그죠? 이번엔 제대로 한 방 터뜨릴 겁니다.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박 과장이었어요. 김 부장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었죠. 저는 이상했어요. 뭘 그렇게 일찍부터 보고 있는 걸까? 궁금해서 살짝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컴퓨터 화면에 제 기획안이 떠 있었습니다. 537페이지짜리 바로 그 파일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죠. 파일 이름이 달라져 있었어요. 뷰티코리아 리브랜딩 기획안 김태수 최종.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거 민준이 거 아니에요? 박 과장이 물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뭔 소리야? 내가 3개월 동안 준비한 거라니까. 민준이는 자료 조사나 좀 도와준 거고. 김 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태연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부장님 이번 건 진짜 대박이네요. 승진 확정이겠는데요? 그래야 할 텐데. 오늘 발표만 잘하면 돼.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내 기획안을 훔쳐간 거야? 믿을 수 없었습니다. 1년 동안 밤 11시까지 남아서 작업했던 것들, 주말에도 나와서 시장 조사하고 데이터 분석하던 것들. 그 모든 게 김 부장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제 자리로 돌아와 앉았죠. 손이 너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 파일함을 확인했죠. 뷰티코리아 리브랜딩 기획안 박민준. 파일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수정 날짜는 어제 밤 11시 23분. 제가 마지막으로 저장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회사 공유 폴더를 확인해 봤습니다. 거기엔 제 파일이 없었어요. 대신 김 부장 이름으로 된 파일만 올라가 있었죠. 언제 이렇게 한 거지? 정신없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제 퇴근할 때까지만 해도 제 파일이 공유 폴더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거예요. 9시 30분, 직원들이 하나 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죠.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민준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부장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부장님.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발표 준비 다 됐지? 내가 발표할 건데 혹시 빠진 거 없나 확인 좀 해줘. 김 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부장님, 그게 말을 하려는데 목이 막혔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 뭔가 문제 있어? 김 부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경고하는 눈빛이었죠. 아닙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겁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몰랐어요. 오전 10시 임원 회의실로 소집됐습니다. 뷰티코리아 측 임원 3명이 왔다고 했어요. 우리 회사에서는 대표이사, 이사, 김 부장, 그리고 저까지 4명이 들어갔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김 부장은 태연하게 악수하고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태수 부장입니다. 오늘 좋은 제안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맨 끝자리에 앉았어요. 노트북만 들고 온 거였죠. 프로젝터가 켜졌습니다. 화면에 제목이 떴어요. 뷰티코리아 리브랜딩 전략 김태수.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김 부장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제가 만든 거였어요. 제가 3개월 동안 밤새워 조사한 시장 분석, 제가 직접 인터뷰한 소비자 데이터, 제가 고안한 브랜딩 전략, 모든 게 김 부장 목소리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2030 여성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고급 이미지보다는 친환경, 비건 이미지를 선호하죠. 김 부장이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저 그래프는 제가 200명을 직접 인터뷰해서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전략은 클린 뷰티 리브랜딩입니다. 기존 제품 라인은 유지하되 마케팅 방향을 전면 변경하는 거죠. 뷰티코리아 측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심 있어 하는 표정이었어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이렇습니다. 첫째, 전속 모델을 환경 운동가로 교체합니다. 둘째, 패키지를 100% 재활용 소재로 변경하고. 김 부장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제가 쓴 문장들이 그대로 나왔어요. 심지어 말투까지 제가 연습했던 그대로였죠. 30분이 지났습니다. 발표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이 전략대로 실행하시면 1년 내 브랜드 인지도 35% 상승, 매출 증대 효과는 최소 12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제가 밤새워 계산한 예상 수치였어요. 짝짝짝. 뷰티코리아 측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김 부장님, 정말 훌륭한 기획안이네요. 3개월 만에 이렇게 완성도 높은 걸 만들다니. 뷰티코리아 마케팅 이사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고민했습니다. 김 부장이 겸손하게 웃었어요.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실무 담당자분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갑자기 뷰티코리아 이사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쪽은 박민준 대리입니다. 제 팀원이고 자료 조사를 도와줬죠. 김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자료 조사를 도와줬다는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그렇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가 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숙였죠.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을 꾹 삼켰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뷰티코리아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계약 가능성이 90% 이상이라는 얘기였죠. 회의실을 나오는데 김 부장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민준아, 수고했어. 자료 조사 덕분에 발표가 수월했네.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장님. 저도 모르게 불렀어요. 김 부장이 돌아봤습니다. 왜? 저 기획안, 제가 만든 건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김 부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죠.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민준아, 무슨 소리야? 그건 내가 총괄 기획한 거고 넌 보조로 참여한 거잖아.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만들었어요. 제 컴퓨터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넌 내 팀원이고 팀에서 나온 결과물은 내 책임이야. 이게 회사 시스템이라고. 김 부장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민준아, 사회생활 오래 한 사람이 이런 거로 유난 떨면 안 되지. 알겠어?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 부장은 그대로 돌아서서 갔죠.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댔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맞나?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노와 배신감과 무력감이 뒤섞였죠. 오후 3시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한다고 말을 걸었어요. 민준아, 김 부장님 기획안 대박이던데? 너도 도와줬다며? 축하해. 응, 고마워. 대충 대답했습니다. 웃을 수가 없었어요. 컴퓨터를 켜서 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증거가 될 만한 게 있나 찾아본 거였죠. 제가 김 부장에게 보낸 메일들이 있었어요. 중간 보고 메일들이었습니다. 부장님, 1차 기획안 초안 보내드립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소비자 인터뷰 결과 정리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메일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김 부장 답장이 전부 이랬거든요. 수고했어. 내가 수정해서 최종본 만들게. 좋네. 이거 기반으로 내가 전체 틀 잡아볼게. 교묘하게 자기가 총괄 기획자인 것처럼 답장을 보낸 거였죠. 이건 증거로 쓰기 애매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조 역할만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어요. 파일 수정 이력을 확인해 봤습니다. 제 노트북에는 버전 1부터 47까지 전부 남아 있었어요. 수정 날짜도 다 기록돼 있었죠. 이걸로 증명할 수 있을까? 하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김 부장은 이미 회사 시스템상 총괄 기획자로 등록돼 있었거든요. 제 이름은 기획 보조로 돼 있었어요. 그날 밤 11시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죠. 인사팀에 말해야 하나? 대표이사한테 직접 메일을 보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참아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자정이 넘어서 집에 갔습니다. 원룸에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쓰러졌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죠.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자기가 다 만들었다고 우긴대. 진짜? 김 부장님 기획안을? 응, 어제 복도에서 그랬다는데. 동료들이 수근거렸어요. 김 부장이 소문을 퍼뜨린 거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교묘하게 왜곡했죠. 제가 다 만들었다가 아니라 자기가 다 만들었다고 우긴다로 바뀐 거예요. 점심시간에 후배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선배, 진짜 그런 말 하신 거예요? 응, 그게 아니라. 설명하려는데 말이 꼬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선배, 그냥 넘어가세요. 김 부장님한테 찍히면 회사 생활 못해요. 후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후 2시 인사팀장한테 호출됐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인사팀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민준 씨, 앉아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김 부장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본인이 만든 기획안이라고 주장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민준 씨, 팀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회사 시스템상 그 프로젝트 총괄 기획자는 김 부장입니다. 민준 씨는 기획 보도로 등록돼 있어요. 이거 아시죠? 네, 하지만 실제로는 실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중요해요. 민준 씨, 사회생활이 처음도 아니잖아요. 팀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사한테 덤비면 회사 생활 못해요. 알겠어요? 경고였습니다. 노골적인 경고였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조용히 지내세요. 더 이상 이 문제로 소란 피우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팀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면담이 끝난 거였어요. 팀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주먹으로 세면대를 쳤습니다. 아팠어요. 하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대학 동기한테 전화했어요. 변호사로 일하는 친구였죠. 재호야, 나 좀 물어볼 게 있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요. 재호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민준아, 솔직히 말할게. 법적으로 싸우기 힘들어. 왜? 내 컴퓨터에 증거가 다 있는데. 그게 문제야. 회사 업무로 만든 거잖아. 회사 컴퓨터로 회사 시간에 만든 거면
저작권이 회사한테 있어. 그리고 회사 시스템상 김 부장이 총괄이면 재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넌 내부 고발이나 문제 제기를 할 순 있어. 근데 그러면 넌 회사에서 찍혀. 승진은커녕 퇴사 압력받을 거야. 그럼 어떻게? 그냥 당하고 살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 민준아. 현실이 그래.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이면 더 힘들어. 내부 고발해봤자 증거 불충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힘이 쭉 빠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뷰티코리아에서 정식 계약서가 왔습니다. 80억 규모의 프로젝트였죠. 회사에서는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김 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김 부장은 활짝 웃고 있었어요. 다들 고생 많았어요. 특히 우리 팀원들. 민준이도 자료 조사 잘해줘서 고마워. 김 부장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속으로는 울고 있었지만요. 파티가 끝나고 김 부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실망했지? 갑자기 하는 말이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게 현실이야.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줄 잘 서야 하고 타이밍도 봐야 하는 거야. 김 부장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넌 아직 어려.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이게 어른의 세계라는 걸. 비웃는 듯한 투였어요. 그리고 말이야. 김 부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떠들고 다니면 넌 이 업계에서 매장될 거야. 내가 확실하게.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소주 2병을 비웠어요. 취했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죠. 핸드폰을 들고 김 부장한테 문자를 보낼까 고민했어요. 도둑놈이라고. 사기꾼이라고. 하지만 보내지 못했습니다. 겁이 났거든요. 정말로 이 업계에서 매장당할까봐.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5년 2월 10일 김 부장이 상무로 승진했습니다. 뷰티코리아 프로젝트 성공 때문이었죠. 승진 파티가 열렸어요. 저도 참석해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무님.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김태수 상무는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민준아, 네 덕도 있어. 고마워.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웃어야 했죠. 파티 중간에 화장실에 갔습니다. 세면대에서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너무 초라했어요. 이게 나야? 이렇게 비굴하게 사는 게 나야?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죠. 돌아보니 회사 대표이사였습니다. 최진혁 대표. 5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민준 씨. 대표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황급히 인사했어요. 대표는 세면대 옆에 섰습니다. 손을 씻으며 말했죠. 뷰티코리아 프로젝트 잘 됐어요. 김상무 기획력이 대단하더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도 도와줬다며? 수고했어요. 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참고 있던 게 터졌어요. 대표님. 응, 그 기획안 제가 만든 겁니다. 말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대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 씻는 걸 멈췄죠. 뭐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만들었습니다. 김상무는 제 기획안을 훔쳐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민준 씨, 지금 무슨 말을? 증거 있습니다. 제 컴퓨터에 버전 1부터 47까지 전부 다 있어요. 수정 이력도 다 남아 있고요. 대표는 심각한 표정이 됐습니다.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대표는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월요일 아침에 내 사무실로 와요. 증거 가지고. 네, 희망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민준 씨. 대표가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내부 조사 들어갈 겁니다. 파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상무가 건배를 외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비굴하게 웃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서 있었죠. 이제 끝이야. 네가 한 짓이 드러날 거야. 2월 13일 월요일 아침 9시 대표 사무실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요.
대표는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인사팀장과 법무팀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민준 씨, 증거 보여주세요. 노트북을 켜서 파일들을 보여줬습니다. 버전 1부터 47까지 전부요. 수정 날짜, 작성자, 모든 이력을 보여줬죠. 이게 제가 만든 파일들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작업한 거예요. 법무팀장이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파일 속성도 보고 메타데이터도 확인했죠. 확실하네요. 이 파일들은 박민준 대리 계정으로 작성됐습니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태수 상무도 불러오세요. 10분 후 김 상무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뭔가 눈치챈 모양이었죠. 상무님, 앉으세요. 대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뷰티코리아 프로젝트 기획안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김 상무는 침착한 척했어요. 그 기획안, 정말로 상무님이 총괄 기획한 게 맞습니까? 당연하죠. 제가 3개월 동안. 거짓말입니다.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김 상무가 날카롭게 저를 쳐다봤어요. 박민준 대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증거가 있습니다. 노트북을 돌려서 김 상무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제가 작업한 파일들입니다. 전부 제 계정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상무님 파일은 제 최종본을 복사해서 이름만 바꾼 겁니다. 김 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팀 작업이었고 내가 총괄. 총괄이면 중간 보고 파일도 있어야죠. 상무님 컴퓨터에 초안이나 중간 버전 있습니까? 법무팀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건 민준이가 작업한 걸 내가 수정해서. 수정본이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세요. 김 상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없었으니까요. 상무님. 대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 시스템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1월 4일 밤 11시 37분 상무님 계정으로 공유 폴더에서 박대리 파일을 삭제하고 상무님 이름으로 된 파일을 업로드했더군요. 순간 김 상무의 얼굴에서 모든 피가 빠졌습니다. 대표님,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로그가 모든 걸 증명합니다.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김태수 상무, 즉시 정직 처분합니다. 정식 조사 후 징계위원회가 열릴 겁니다. 대표님, 제발 나가보세요. 김 상무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가면서 저를 독하게 노려봤어요. 저주하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마주봤어요. 일주일 후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김태수 상무 해고, 승진 취소, 그리고 부정이득 반환. 뉴스가 회사 전체에 퍼졌습니다. 다들 충격받았죠. 진짜 민준이가 만든 거였어? 대박. 상무까지 올라간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니. 동료들의 반응이 바뀌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3월 1일 인사 발표가 났습니다. 박민준 대리, 차장 승진. 그리고 뷰티코리아 프로젝트 총괄 PM 임명. 제 이름이 정식으로 올라간 거였어요. 출근길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길었다. 1년 동안 만든 기획안을 도둑맞고 한 달 동안 비굴하게 침묵하고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밝히기까지. 정말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침묵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부당함 앞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걸.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제 자리는 이제 차장 자리로 옮겨져 있었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메일함에 뷰티코리아 측에서 온 메일이 있었어요. 박민준 차장님,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을 3월 5일에 잡았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미소가 나왔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죠. 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박민준 차장님이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뷰티코리아 법무팀 이영수 차장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시죠?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저희가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에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점이요? 네, 박 차장님 회사 크리에이티브 존 말이에요.
혹시 최근 3년간 다른 경쟁사 프로젝트도 진행하신 적 있으십니까? 네, 몇 개 있습니다. 왜 그 중에 뷰티플러스 리브랜딩 프로젝트도 포함됩니까? 뷰티플러스, 뷰티코리아의 최대 경쟁사였습니다. 네, 작년 초에 진행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요? 계약서 특약 사항에 경쟁사 프로젝트 이력이 있으면 계약이 무효화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김태수 전 상무가 넣은 조항인데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죄송합니다, 차장님. 저희도 이제 발견했어요. 이 조항 때문에 계약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프로젝트가... 네, 취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김태수,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복수였습니다. 계약서에 독소 조항을 넣어둔 거였어요. 자기가 떠나면 프로젝트도 무산되도록. 손이 떨렸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이게 끝이 아니었구나. 창밖에 봄바람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제까지 사연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